여기 공익협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전에 저도 사무실을 10평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실 10평부터 38년 전에 10평. 그러면 10평에서 사무실 10평에서 고객한테 사실은 신뢰를 바짝 높게 세워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어떤 세무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직접 미팅을 이렇게 하죠. 자기주식 취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취득해서 이제 보관하는 쪽으로 가보자. 자, 이게 보관한다는 말하고 이제 소각한다는 말하고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소각에 관한 문제였었다. 소각에 관한 문제였었고 이제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자기 주식을 회사로 넘겨서 돈을 꺼내 가면 가지급금으로 봐서 과세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언제냐면 요때 2011년 이전에는 그 과세를 했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 못한다. 근데 상법이 이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구체적인 회신들에서도 상법상 절차를 지켜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건 적법하게 봐줄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토시를 하나 달아놨죠. 그 뒤에다가. 그렇지만 요 내용이 사실상 자본의 반환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가지금으로 보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또 살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을 보게 되면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101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원칙으로 가려면 이익소각은 이쪽으로 어쨌든 가서 들이밀어서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양도소득세 쪽에 주식을 양도하고 보관하면은 이게 양도소득세거든요. 소각하면은 배당소득세. 제가 지금 구분을 했죠. 이 소각은 배당소득세. 얘는 보관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나?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그 소각은 이제 배당소득세, 보관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득해서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쪽의 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여하고 수중자가 그것을 양도할 때 양도한 대금이 수중자에게 귀속이 되면 부당행위로 안 본다. 이게 101조가 그 101조예요, 여러분들. 이 101조가. 이 101조가 굉장히 유익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령 주식을 증여해서 수중자가 이거를 거쳐서 팔았다 하더라도 이게 양도소득이라면 어떤 거래 단계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1조라 이거지. 그러면 아까 그 이익소각도 그렇게 적용하지. 국세청에서는 그러는 거지. 그것은 양도소득이 아니잖아. 그럼 배당소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국세기본법 적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보면 주식을 회사로 팔아서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이고 회사가 그걸 없애버리면 이제 배당소득이고 소득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이유도 뭐 일면 이해가 가는 게 그 주식을 회사가 바깥에다가도 팔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스톡 옵션으로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본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소각할 때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보관하는 경우는 과세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 때 B에게 그 소득이 가서 거기서 소비가 되면 과세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익소각은 그래도 과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익소각은 그대로 과세를 했다. 왜? 이익소각은 이 101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경제적 실질의 개념은 똑같은 건데 그걸 어느 것은 뭐 그 법률을 적용 못하고 어느 건 법률 적용하고 이 자체가 조금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좀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주식 판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주식 판례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제가 자료가 판례 내용도 쭉 있는데 여기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판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이 아니다. 무수익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금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주식을 회사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면 취득한 금액보다 높게 받을 확률이 있는 거죠. 회사가 영속기업을 계속 이익이 난다면. 수익이 일어나는 거죠. 얘는 이제 그 회사가 그 주주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돈만 꺼내주고 아무 한 일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한 거라, 이게 회사도. 회사도 투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지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준 부분이 있어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주식 취득 실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실무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걸 한번 단계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 단계 요약을 해보니까 고객 찾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객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고객이 있어야지 일을 한다. 고객을 찾아야 돼. 고객을 찾았어. 계약을 해야지, 이제. 진짜 이거 할 거야? 라고 계약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이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의 행위가 일어나야겠죠. 어떤 주식 증의 행위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일어남으로써 이제 주권 배설라든지 명의 개설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고, 그 다음에 주식 평가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 거고. 맞죠? 주식 평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오면 또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주권이나 또는 이제 이 이후에 얘기할 그 자기 주식에 대한 관리나 취득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정관을 또 검토를 해야 돼요. 정관, 회사의 정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권 발행 행위에 대한 절차 부분이 있겠고, 물론 주권 발행을 안 해야 될 회사도 있죠. 주권 발행을 해야 될 회사도 있고, 안 해도 무관한 회사가 있고, 주권 발행을 반드시 해야 될 회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권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이사회도 해야 되고, 임시주주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제 양도 신청 결의를 해서 양도 포기할 사람, 신청할 사람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비로소 이 일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뭐 주식 양도세 신고나 증권거래 신고나 그 이후에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변동사항 명사서에 주주 명부에 변동사항 시키고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전부 다 케어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케어를 잘 해야 된다. 케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낮은 보수를 받고 해가지고는 난리가 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이 일을 해줘야지 되지 않겠냐. 주권과 주식 증여